뮤지컬 레드북은 여신님이 보고 계셔로 호평을 받은 한정석 작가와 이선영 작곡가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작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야한 생각으로 현실을 버티는 한 여자의 발칙한 사연이 담긴 이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 규정된 여인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또한 레드북은 2016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 신작에 선정되며 2017년 1월 시범 공연으로 2주간 첫 선을 보이고 관객의 찬사 속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다시 정식 초연으로 관객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 속 당당하게 세상에 서기 위해 안나가 선택한 행동과 대사의 메시지는 최근 확산된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희당 거리패의 이윤택 연출의 만행이 밝혀지면서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 연극 연예계의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투 운동에서 연희당 거리패 소속 배우의 글 중 성폭행 사실을 묵인한 배우가 레드북에 출연 중인 사실이 드러나 레드북도 해당 운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투 운동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의 시작일 뿐더러 레드북에서 브라운이 재판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레드북은 이런 미투 운동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외적인 요소들에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 시대가 바라는 여성의 인권과 당연한 삶을 당당히 말해주는 이 시대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레드북의 주인공인 안나는 슬퍼질 때면 야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 약혼자에게 첫 경험을 고백했다가 파혼당하고 안나는 도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도시 생활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녀는 첫사랑과의 야릇한 추억을 떠올리는데요. 그런 안나 앞에 어느 날 브라운이라는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할머니이자 안나가 시녀 시절 보살피던 바이올렛의 유산을 안나에게 상속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19세기 영국에서는 미혼인 상태의 여성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문을 표한 안나는 브라운에게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하죠. 이윽고 브라운의 개인 타이피스트로 일자리를 창출해버리기도 합니다. 브라운이 안나를 사무실에서 쫓아내기 위해 데려간 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꿀 운명의 잡지 레드북을 마주하게 되고 안나는 여성들만의 고품격 문학회 로렐라의 언덕에 들어가 상상만 하던 자신의 야한 추억을 소설로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대였기에 안나의 소설 낡은 침대를 타고가 담긴 잡지 레드북은 인기를 얻는 동시에 거센 사회적 비난과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시위를 받는다거나 혹은 유명한 평론가인 딕 존슨에게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나를 응원해주던 브라운마저도 그녀를 비난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 들었어야죠. 왜 계속 고집을 부려서 그런 수모를 당해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맞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설 쓰니까 사람들도 함부로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내 소설은 왜요? 그냥 내가 살아온 얘기잖아요. 내 얘기. 안나 어떤 여자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걸 글로 쓰는 건 더 말이 안 되고요. 자 봐요. 뭐라고요? 여자도 몸이 있어요. 남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느끼는 이 몸이 있다고요. 근데 왜 자꾸 여자한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여자가 아닌가 보네요. 가요! 나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며 재판을 앞두게 된 안나는 사랑이나 안전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안나는 재판에서 내가 나라는 이유로 처벌받고 지워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연한 것이 당연해질 때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안나의 당당한 모습에 점점 브라운은 변해가고 세상 또한 그런 안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뮤지컬 레드북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넘버, 첫 번째는 신사의 도리입니다. 신사의 도리는 브라운과 잭, 앤디, 영국의 신사 3명이 여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풀어놓은 넘버인데요. 오경택 연출과 이선영 작곡과 그리고 한정석 작가가 굉장히 유쾌하고 풍자적으로 당시 영국 신사들을 풀어놓아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재밌는 넘버와 장면을 보여줍니다. 난쟁이들의 안무가가 안무에 참여했다고도 해서 그 안무가 굉장히 웃기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이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희망의 나침반 한 여자만을 향해 돌진하는 사랑의 기관차 부부 어리석은 자들을 응징하는 정의의 파수꾼 혼탁한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햇살. 두 번째로 소개할 넘버는 나는 야한 여자입니다. 1막의 마지막 넘버로 안나가 레드북을 성공적으로 판매한 후 브라운에게 그 사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브라운이 잭과 앤디의 추궁에 못 이겨 레드북을 발로 밟고 저주하는 행동을 안나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는 넘버가 나는 야한 여자인데요. 당시 사회의 비난과 낙인에도 무릅쓰고 안나가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넘버여서 1막의 여운이 오래 남게 만드는 그런 넘버입니다. 뭐야 이게 나야?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넘버는 낡은 침대를 타고인데요. 이 넘버는 2막의 첫 번째 넘버입니다. 1막과 2막 사이의 인터미션의 그 지루함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훌륭하고 조명을 잘 써서 보는 관객들이 다시 작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넘버고, 안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안나의 소설을 표현하기 때문에 야릇하면서도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또한 브라운이 그 스토리에 빠져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브라운의 가식적인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브라운을 볼 수 있습니다.